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베르 까뮈는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라고 했습니다. 눈부신 가을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라며 11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순천시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해 김정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6일 제26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남에서는 최초로 순천시에서 제정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이라기보다는 전동 휠체어가 이제 그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인도로 무조건 이동을 해야 돼서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인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제 전동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확보되고 잘 되어 있다면 도로로 갈 필요가 없는데 그 전동 휠체어가 갈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발의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 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은 순천시의 지원을 받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역시 전액 시에서 지원합니다. 이 조례는 오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이동약자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가 증진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소식입니다. 한국전쟁 72주기를 맞아 장흥군 구민회관에서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제6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남 합동유령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추모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김승남 국회의원, 김성 장흥군수, 유족,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에 힘을 모으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루도록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 소식입니다. 해외 한인 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인 제26차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67개국 141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과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가해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주제로 논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남 지역 중소기업은 이 대회를 통해 650만 달러 글로벌 수출 계약 성과를 올렸고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고흥군 소식입니다. 고흥군은 도덕면 소재 정부 양곡 창고에서 농협 군지부, 녹동농협 농산물 품질관리원, 고흥출산소와 함께 2022년산 공공비축미고 포대벼 첫 수매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 2022년도 수매 전체 물량은 64만 5,212포대이며 고흥군은 2022년산 공공비축미국 29만 9천여 포대, 22년산 시장 격리고 2만 5천여 포대, 2021년산 14만여 포대를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대금은 수확기의 전국 평균 산지 쌀값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중간 정산금은 매입 직후 지역 농협에서 먼저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매입 가격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일 개소한 순천시 오누리 콜센터가 민원인과 첫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개소 1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회를 열고 순천시 민원 행정 서비스 발전에 이바지한 콜센터 우수 상담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해 성과를 독려했습니다. 오누리 콜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총 16만 1928건의 민원을 상담했고 직접 민원 상담을 하는 원스톱 전화의 처리 비율은 개소 당시 46.5%에서 현재 63.2%로 상승해 시민들에게 겪는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 4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상호 협력과 공동 마케팅 협력 지원 등 공동 발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성군은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성경찰서에 교통안전물품 1000여 개를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된 교통안전용품은 야광조끼 300벌, 볼펜 300개, 야광 반사판 200개, 옐로카드 200개 등 총 1000개로 인지능력이 약한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여수소방서는 11월 불조심의 달을 맞아 SNS 활용 2022년 소방안전 공모전 수상작품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대국민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MZ세대의 대표적인 글로벌 소셜미디어 업체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10월부터 관내 재가장애인 중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행복과 힐링을 전하는 찾아가는 행복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가장애인 독거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가 건강한 밥상을 차려드리고 전문 도예가와 함께하는 도예 체험을 통해 독거 어르신들의 심신을 위로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어르신들의 삶에 큰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역사 속 칠보를 재현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칠보 공예가 강소진 작가를 만나러 이소영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한 폭의 유화를 보는 듯 아름다운 꽃잎과 새의 날개짓까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이 작품들은 칠보로 장식된 공예품들입니다. 7가지 보물처럼 형형색색 빛이 난다는 이른바 칠보는 희귀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예품으로 손꼽힙니다. 역사 속 칠보를 재현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칠보 공예가 강수진 작가의 두드림 공방에서는 격조 높은 칠보 공예의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칠보는 산호와 진주 등 7가지 보배로운 보석이라는 뜻으로 금, 은, 구리 등 바탕 재료에 유약을 바른 후 700에서 900도의 뜨거운 불에 굽고 녹이는 과정을 수십 번 거치면 신비롭고 영롱한 빛을 담은 보석이 됩니다. 네, 저는 한국의 전통 문양을 이용한 당초 문양을 사용하는 동기물 작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칠보공예는 금이나 은, 동이에 칠보 유약을 올려
고온의 가마에 구워내는 공예 기법을 칠보공예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공방이지만 더 열심히 해서 체험관과 전시관을 함께 하면서 대중화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게 꿈이고 목표예요. 전통공예의 맥을 이어 현대적으로 표현한 강수진 작가의 작품들은 색상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장식성까지 더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작품 한 점을 만드는 데 소진한다는 강수진 작가는 각종 공예품 대전에서 다수 수상과 함께 칠보공예의 아름다움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칠보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강수진 작가의 손길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칠보공예 특유의 깊은 맛과 숨은 매력으로 다가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하루 사이 두 계절이 오가는 늦가을입니다. 본격적인 추위 대비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